올해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찾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장재원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고 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이번 제3차 계획의 목표는 약자 복지 강화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크게 4대 과제, 즉 이제 기초생활 보장 수준의 강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과 빈곤 완화 지원,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이렇게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바뀐 내용을 한번 보니까 올해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됐던데요. 정확히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저희가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액이 지난해 대비 13.16%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21만 3천 원이 인상된 월 183만 4천 원의 생계급여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서 빈곤층의 생활 수준이 크게 나아질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 원보다 높은 수준이고 올해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네요. 네네. 주거급여 선정 기준 또한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거급여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원을 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료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최소 1만 1천 원에서 최대 2만 7천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한편 저희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 이번 강화 조치가 참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기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의료 서비스 문제가 또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일 텐데요. 의료급여 지원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의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다른 급여에 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의무 교육에 필요한 교육활동 지원비도 확대된다면서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해 최저교육비의 90%를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약 11% 인상을 해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연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6만 1천 원, 중학교는 65만 4천 원, 고등학교는 72만 7천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다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또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역시 확대 지원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6인 이상 다인 가구라든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수급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기존의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완화를 합니다. 또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서 생업용 자동차 한 대의 경우에는 50%만 저희가 재산가액을 산정했던 것을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에서 승용 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를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이제 확대를 하는데요. 저희가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기본공제 30%에 추가로 40만 원을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더 많은 빈곤층이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앞으로 또 추진 예정인 제도 개선 계획이 있나요? 이제 우선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좀 낮추고 부양부자 기준도 이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부자 기준을 좀 더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 재산이라든지 주거용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를 해서 이 엄격한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그런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이제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등이 직접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관할 지역 내에 이제 담당하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자체에서 관련 소득이라든지 재산,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한 후에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장 결정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강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